자, 이제 운전직 공무원 국어 핵심 이론 네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우리 3강 때는 국어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했고요. 세 가지로 이야기했었죠. 의문적, 어휘적, 통사적 특징입니다. 시험 문제에도 다음 중 국어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대 18가지, 물론 거기에 더하여 우리 이론서에 보면 조금 더 있으니까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문법의 시작인 의문이라는 것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4강은 제2장 말소리 의문론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잘 해야 되는 입장에 있을 때 기준이 되는 게 제목이에요. 제목과 타이틀을 관심을 갖고 또 자주 읽어주면 확실히 이론을 이해하기 좋거든요. 자, 이제 2장의 타이틀, 물론 우린 제1장이 언어와 국어였었고요. 제2장 말소리 의문론인데요. 의문이 뭐냐라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오듯 소리의 최소 단위. 앞에서도 우리가 국어의 의문적 특징을 했으니까 절반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다만 이제 각각의 개념, 음성, 의문, 음절의 개념부터 시작하여서 국어의 의문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의문론을 본격적으로 자음과 모음 등으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타이틀 말소리 의문론이 되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소한의 정의들이 있었죠. 자, 음성은 사람의 소리라고 했어요. 여전히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 정말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처럼 종을 울리면 개가 침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망치로 무릎을 치면 무릎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도 언어란 그러면 뜻이 있는 음성이다. 이렇게 항상 늘 나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중에 이제 우리는 음성을 사람의 소리라고 했고요. 음향과 구별하기로 했었죠. 자, 의문이 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소리의 최소 단위. 의문은 소리의 최소 단위. 아시겠죠? 자, 의문의 개수도 이미 앞에서 한 적이 있어요. 의문은 소리라고 했으니까요. 소리의 개수는 표기와 다릅니다. 물론 우리는 의문은 40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음 19개, 모음 21개인데 표면적으로 글자로 보이는 의문들을 보더라도 만약에 국화, 그럼 글자로 놓고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잖아요. 하지만 소리를 내게 되면 이렇게 음운 기호에서, 발음 기호에서 이제 변하게 되겠죠.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사전 배열 순서 등에서 와가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뒤에서는 자음 축약이라고 배우기 때문에 표기로는 음운이 5개였지만 발음으로는 그것이 소리니까요. 음운, 발음, 소리 뭐 요런 게 다 같은 거라고 계속 생각해 주세요. 음운의 개수는 발음 때 나오는 바로 개수이니까 국화라고 발음되며 음운이 4개가 된다. 이렇게 말이죠. 자, 또 기억하시겠지만 국어의 특징상 첫 소리의 이응은 의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아기, 그럼 아기의 이응은 의문이 아니니까 하나, 둘, 셋. 발음도 똑같은 거네요. 발음의 변화는 없고요. 의문이 3개. 앙 기억하시죠? 의문이 몇 개? 2개라고 했었어요. 한 번 더 첫 소리의 이응은 의문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와 이응이라고 하는 의문의 개수 2개. 지편전 역시 표기대로 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잖아요. 하지만 발음으로 갔더니 발음이 축약이 되면서 지편전이 되어서 이것은 의문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게 되는 자음 축약이. 이제 뒤에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의문의 변동 시간에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개념들, 음성이 뭐냐, 음운이 뭐냐, 음절이 뭐냐 이런 이제 개념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소리의 최소 단위 음운이라는 정의가 중요하고요. 자, 음절은 뭐라고요? 글자 하나하나인데요. 각각의 마디죠. 자, 그런데 이제 음절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바로 모음 하나만으로는 음절을 이룰 수 있지만 자음 하나만으로는 음절을 이룰 수 없다. 역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국어의 의문적 특징에서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어절은 띄어쓰기의 단위고요. 마디 절자니까요. 그래서 음절과 어절을 아직도 구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음절로 쓰시오. 그러면 2글자로 쓰시오. 이 어절로 쓰시오. 그러면 띄어쓰기 포함해서 하나 각각 2개가 되는 것이 이제 이 어절이 되겠죠. 자, 이런 최소한의 개념으로 갔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의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의문의 종류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이러면 돼요. 하나는 분절 의문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초분절 의문 또는 비분절 의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 속에 들어있듯이 분절 의문이란 자음 모음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게 분절이고요. 초분절은 나누어질 수 없는 거죠. 비분절 나누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운이라는 글자 2글자를 가지고 각각 쪼개게 되면 음소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운소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얘를 합쳐서 운이 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음소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음과 모음을 이루는 음소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제는 자음 모음은 아닌데 어떤 소리가 있다고 했어요. 자음 모음으로 나누어지지는 않지만 소리가 있는가? 국어는 딱 하나, 소리의 길이 장단이 있다고. 현대 국어에 남아있어. 원래는 장단도 있고요. 높낮이 고저라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눈에 눈이 들어가면 눈물이냐 눈물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바로 장단음 자체를 비분절 음운이라고 해요. 이론적으로 보면 이거는 소리잖아요. 눈 이건 소리가 다르죠. 그런데 자음 모음 소리는 아니에요. 한번 더 이것을 비분절 음운 또는 초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니까 같이 외우시면 돼요. 음소냐 운소냐 이런 말들에서도 살짝 어려워하는 느낌이 있어요. 음운, 음소, 운소. 음운은 음소와 운소로 이루어진다. 동그라미 2개 기억해 주세요. 분절음은 초분절, 비분절 음운입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에도 당장 우리가 지금 배운 이야기가 여기에 있네요. 서울시 시험에 출제되었었다라고 하는 옳지 않은 것의 이야기였는데요. 자, 당장 우리 1번 방금 이야기했죠. 소리의 강약, 고저 등은 분절되지 않는다. 맞죠? 이것을 비분절 음운, 초분절 음운이라고 했어요. 거듭 강약이라는 건 현대 우리 국어에는 없잖아요. 하지만 악센트, 뭐 강하게 할 거냐, 약하게 할 거냐 이런 이제 강약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고요. 물론 고저도 현대 국어에는 없어요. 15세기에 성조가 있었지만 어차피 현대 국어에는 딱 하나 장단만 남아있다고는 했으나 이런 것들 자체를 비분절 음운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비분절 음운이라고 지금 내내 이야기하고 있지 이걸 음운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절되지 않는 음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분절되지 않는 음운인 거지 분절되지 않았다고 음운이 아니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는 다 맞았네요. 역시 음운은 소리의 최소단위과 동시에 그래서 의미를 구별해주는 최소단위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역시 눈과 눈이 동음이어로 구별이 되죠. 장단음으로. 아니면은 멋과 맛이라고 하는 게 음운의 차이, 우리는 음상의 차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결국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최소 대립상을 통해 원래 이 음운의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것이 수능에도 원래 2019 수능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최소 대립상을 통해 음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한 번 더 멋과 맛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넘다, 남다가 뭐냐는 거고 뛰다와 튀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나머지는 다 같은데 음운인 어와 아만 다르잖아요. 음운인 어와 아, 이거는 모음이 지금 다른 거고요. 이것은 뛰다와 튀다, 자음이 다른 거죠. 그래서 뭐가 다르다고요? 의미가 달라요. 최소 대립상에 의해서 의미가 다르다. 이게 이제 음운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음운도 몇 개의 변이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은 살짝 어려워 보이지만 역시 음운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규칙 활용을 뒤에서 공부하게 될 건데요. 줍다, 땅에 줍다. 그러면 땅에 주워 뭐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이걸 비읍 불규칙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원래는 주버 이렇게 했어야 될 규칙인데요.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면서 어는 살아있고 없었던 비읍이 우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나 음운의 개수로 설명하라고 한다면 아니면 형태소로 분석하라고 하면 얘가 줍다가 되듯이 주어라고 하는 것도 주 플러스 어 이렇게 분석을 해요. 즉 그러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원래는 줍에 어가 붙은 거니까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변한 것을 변이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어쨌든 음운도 변하는 경우들이 불규칙 활용도 있어요. 아니면 뭐 달라질 수 있어요. 어, 아 이런 게 달라질 수 하다가 하, 여 이런 것처럼 추후에 공부합니다. 그래도 하나의 음운으로 본다는 것 맞습니다. 여전히 음운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소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약속된 자의성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인 기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겠죠. 우리나 사랑 이렇게 소리 낸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소리 멍멍 이런 소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의 만들어진 기호라고 보면 됩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이 확실히 1번에 있었던 정리하면 비분절 음운이다. 초분절 음운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뒤에 풀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개수 문제 다시 복습하듯이 할 거예요. 음운은 40개, 자음은 19개, 모음은 21개가 되고요. 자음이 19개라 하면 14개의 훈민정음에 된 소리 5개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라는 것은 14 플러스 5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자,
자, 또 모음이 21개라고 하는 것은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를 설명하며 이 단모음 10개가 중요해서 국어는 영어와 달리 영어는 아에, 이, 오, 우 단모음이 5개인데 국어는 10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10개로 많은 편이다까지 의문의 개수, 소리의 개수, 발음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서 개수 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딱 2가지만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 자음 체계, 두 번째 모음 체계입니다. 정말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항상 어떤 틈틈이 위기가 와요. 수험생들 입장으로 돌아가 본다면 아, 이쯤 되면 좀 재미없겠구나. 이런 거는 좀 외우기 싫겠구나라는 게 있는데 이 자음 체계, 모음 체계를 안 외우고 1년까지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외우는 근본적인 학생들의 생각을 제가 좀 추측을 해보면 첫 번째 이렇게 외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강요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외워라, 따라해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꼭 외우셔야 합니다. 이거 안 외워서 떨어진 분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합시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우리 따라 동참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는 국어의 의문은 2가지. 첫 번째 자음 체계인데요. 자음 체계 아까 숫자 19개라고 했으며 저는 6 곱하기 6표 여러분이 좀 뭔가 듣기 좋으라고 6 곱하기 6 가로 세로 6 곱하기 6표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참고로 자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닿아서 나오는 소리 닷소리라고 합니다. 어딘가 닿는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 기역 여러분 한번 소리 내보실래요? 기역 어때요? 입 안의 모양을 상상해보면 어때요? 뭐가 빨리 움직이잖아요. 뭔가 안에 막 닿는 부분이 많아요. 기역 막 이렇게. 니은 한번 해볼래요? 역시 입 안에 입천장과 혀와 막 이런 게 막 복잡하게 움직이잖아요. 니은 막 이렇게 닿아서 나오는 소리를 닷소리라고 하며 이렇게 닿아서 나온다고 해서 어딘가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 장애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참고로 이제 뒤에 모음이 나오니까 미리 이야기해 드릴게요. 모음은 닿아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 야, 여, 오 어때요? 혼자 나오는 소리예요. 입만 벌리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모음을 홀소리라고 합니다. 닷소리의 반대는 홀소리. 홀소리는 이제 비장애음이라고 해요. 역시 같은 이야기예요.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 자, 이제 자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6 곱하기 6표를 제가 한 번 더 천천히 네모를 한번 쳐볼 테니까 여러분이 제가 네모 치는 방식을 기억해 주세요. 저도 이걸 처음에는 그냥 혼자 백지에 이 네모만 그렸던 것 같아요. 네모만. 자, 그냥 네모가 아니고요. 정사각형 네모라고 제가 친 겁니다.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가운데 열십자를 줄게요. 열십자. 뭐 어렵지 않죠?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2줄을 먼저 그었고요. 2줄을 그었어요. 2칸을 그렸고요. 2칸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6 곱하기 6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왼쪽 귀퉁이에 있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기준과 함께 제가 아까 6 곱하기 6이었지만 여기를 2줄 남기고 3줄과 2줄로 여기를 하나 이렇게 금을 그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뒤에서 제가 더 할 거니까 하나 더 추가한 셈입니다. 기준부터 6 곱하기 6 돼 있죠? 자, 이제 그러면 크게 들어가 볼게요. 같습니다. 얘가 6 곱하기 6표인데요. 자, 기준 2가지를 설명할게요. 첫 번째, 소리 나는 위치. 두 번째, 소리 내는 방법이 됩니다. 모두 기출문제였었고요. 소리 나는 위치를 다른 말로 조음, 위치. 뭐 똑같은 거예요. 조음, 소리 나는 위치. 조음 방법은 역시 소리 내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럼 위치는 흔히 말하는 where죠. 어디에서 소리가 났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입 모양이 쭉 나와야 돼요. 입 모양, 구강 구조가 나와야 되고요. 또는 소리 내는 방법은 how, 어떻게 소리 내는 거냐는 거니까 소리 내는 방법이라는 말로 여러분이 꼭 따라서 외우시면 되고요. 자, 외우기 제일 쉬운 거 소리 나는 위치부터 저랑 해볼 건데, 자, 위치를 외우기 위해서는 우리 옆모습, 사람의 옆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여기에 총 5가지의 위치를 찾으시면 돼요. 번호를 같이 붙여봅시다. 첫 번째는 당연히 입부터 시작하죠. 얘를 저는 입술 소리라고 하고요. 두 번째, 입 안에 뭐 있죠? 혀가 있잖아요. 혀끝 소리가 있습니다. 입 안에, 입술 안에 혀끝 소리. 혀끝 안쪽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여기에 입천장이 2개 있는데요. 첫 번째 입천장을 거센 입천장, 안에 있는 입천장을 여린 입천장이라고 해요.
거세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L 발음할 때 닿는 자리예요. L, 딱딱하죠? 하지만 여린 입천장은 R 발음할 때 나오는 소리예요. 혀를 말아서 R 하면 어때요? 말랑말랑한 입천장이 나오잖아요. 뜨거운 거 먹으면 가장 대기 쉬운 부분이 여린 입천장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은 5번째 목청 소리. 다른 말로 목구멍 소리. 한자어로 후두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목구멍, 눈에 보이잖아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1, 2, 3, 4, 5 따라해 주세요. 자, 1번부터 입술 소리, 혀끝 소리, 거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물론 거센 입천장을 다른 말로 그냥 센 입천장이라고 해도 돼요. 똑같습니다. 거꾸로 갈게요. 목청 소리, 여린 입천장, 거센 입천장, 혀끝 소리, 입술 소리. 다 외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다 외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리 나는 위치입니다. 뒤에서 배우지만 이것은 살짝 어려운 한자어로도 나오기도 해요. 한자 공부할게요. 입술이라는 것을 양순음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입술 순자라는 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이해관계가 밀접하여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순망치안이라고 합니다. 입술 순이에요. 양순음. 혀끝 소리예요. 혀끝이라는 한자 자체를 풀면 혀설자의 끝단자, 설단음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얘가 치아를 건드리고 나와요. 우리가 혀끝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치아를 딱 이렇게 건드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치아를 건드린다 그래서 치조음이라고도 해요. 시험에는 설단음이라고도 나오고요. 치조음 이렇게도 나옵니다. 요즘에는 치조음이라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가? 혀끝 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비슷한 말이 나오겠죠. 경구개음, 연구개음입니다. 당연히 딱딱할 경자, 부드러울 연자, 연두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경구개음, 연구개음. 자, 마지막 우리가 목이 아프면 병원 어디 간다고요? 이비인 후과에 가는데 이유는 후두염에 걸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역시 편도가 부었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하는 것. 목구멍 소리, 후두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5개. 다시 첫 번째는 양순음. 치조음, 설단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두음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명칭을 외우는 게 1단계예요. 무엇에 따라?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말이죠. 자, 그래서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제가 요 모양을 한번 좀 그려드렸는데요. 모양 한번 보고 갑시다. 자, 똑같은 이야기죠. 자, 1, 2, 3, 4, 5 제가 번호를 붙였는데 보이시나요? 역시 시작은 입술, 혀끝, 거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소리가 보이죠. 자, 동시에 양순음, 치조음, 설단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두음. 그래서 이제 이 구강표에 의해서 어디에다 번호에다 막 숫자에 문제를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해당되냐, 해당 안 되냐. 기준은 하나, 외우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단 효율적으로 빨리 우리 같이 외워보자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그림도 그려드렸고 한자도 제가 바꿨네요.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두음이 되겠습니다. 한자 공부 이럴 때 하자고 했어요. 입술 소리에 입술 순자. 치아를 건드리고 나오며 말 구유를 뜻하는 조자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치조음은 혀끝 소리. 그리고 거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구멍 소리, 후두음, 목구멍 후가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소리나는 위치를 하나 했고요. 자, 두 번째, 소리내는 방법입니다. 자, 방법도 외우기 쉬운 건 제가 첫 글자로 해볼게요. 파파, 찰찰. 따라해 주세요. 파파, 찰찰. 파파, 찰찰. 아빠, 찰찰. 자, 어쨌든 파파, 찰찰인데요. 대신에 두 가지. 파파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파여름, 파차름. 파차름, 파여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했잖아요. 이미 우리 지난 시간에 의문적 특징 중에서도 역시 우리는 국어는 대체로 파여름 계열이 삼중체계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었거든요. 파여름 계열이란 파여름, 파차름을 포함해. 파파. 그래서 파여름과 파차름. 그런데 시험에는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파여름이 뭐라고요? 막았다가 터뜨리는 소리. 우리 마치 수영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음파, 음파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음파, 숨을 막았다 터뜨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나머지들 보더라도 뿌, 뜨, 끄 이런 게 숨을 막았다가 터뜨리는 소리. 이게 뭐라고? 파여름이에요. 흔히 우리는 장파열이 되었다 이런 말들 쓰잖아요. 막았다 터지는. 야구할 때 방망이에 맞는 땅 이런 소리 있잖아요. 이런 게 파여름이에요. 경쾌한 파여름 소리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자, 어쨌든 파여름이에요. 자, 동시에 제가 마찰은 먼저 할게요. 왜? 어감이 쉬워서 마찰된다 하잖아요. 마찰된다.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손바닥도 막 비비는 거 마찰하잖아요. 이렇게 스치는 거니까. 따라서 마찰함은 스치는 소리 이러면 돼요. 마찰음은 스치는 소리. 그래서 뒤에 배우지만 스치니까 시옷이에요. 마찰음은 스치니까 시옷.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된 교집합이 파찰음이라는 거예요. 파파찰찰, 파파찰찰. 바로 위에 보이죠? 파파찰찰인데 이게 파찰음이라는 것은 절반의 파열음과 절반의 마찰음이 있는 교집합이에요. 그러면 정의로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파찰음이 뭐예요? 파열음 계열이니까 막았다가 터지면서 동시에 교집합이에요. 동시에 스치는 소리 이러면 되겠죠. 한 번 더. 파열음이 뭐라고요? 막았다가 터지는 소리. 파찰음은 막았다가 터지면서 동시에 스치는 소리. 역시 동시에 마찰되는 소리.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마찰음은 스치는 소리. 그래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그냥 듣기에 막았다 터뜨린데 스친다. 그런 말이 좀 복잡하지만 의문을 하나 알면은 그렇게 되죠. 즈라는 발음을 어떻게 해요? 숨을 참다가 내죠. 즈. 근데 뭔가 스치죠. 즈. 왜? 시옷 계열이 이 안에 있으니까. 시옷 계열이 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집합이 위아래를 합쳐서 파찰음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계열로 말하면 즈쯔츠는 파찰음이다. 됐어요? 자, 그래서 파파찰찰이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파파찰찰, 파파찰찰.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비음, 유음이라는 것까지 묶어서 소리내는 방법으로 정리하려고 해요. 합치면 파파찰찰, 비음, 유음. 파파찰찰, 비음, 유음이고요. 자, 이때 비음과 유음을 합쳐서 무엇이라고 합니다. 바로 역시 중요한 울림소리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국어에서 울림소리라는 것은 유성음이라고 하고 유성음이라는 것이 성대를 울리고 나오는 거죠. 뭔가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난다는 것은 예로부터는 약간 목욕탕 소리 같은 느낌. 따라서 모든 모음과 자음을 구별했을 때 모음은 모두 울림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모음이 다 울림소리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까 우리는 비장애음 그러면서 혼자 나는 소리, 홀소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 울림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에는 자음이 중요해요. 자음의 울림소리는 모두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4개라는 숫자가 딱 시험에 나올 것 같잖아요. 자, 4개를 제가 다시 두 가지로 나눠 볼게요. 하나는 비음과 유음이 있다고 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정리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비음, 유음 상관없이 4개를 이렇게 우리는 외울 수 있는데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일단 따라해 보실래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뭔가 말이 어렵죠.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렇게 외우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암기하라고 나라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제 따라해 보실래요? 나라 마음. 와, 완전 좋아요. 우리 공무원이잖아요. 나라를 위한 마음. 나를 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슬로건이 있거든요. 나라 마음 안에 울림소리가 4개 있다는 거예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알겠죠? 이제 외우라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예전에 제가 학생들한테 무슨 테스트 같은 거 보면 울림소리에 자음 4개를 쓰세요 그랬더니 진짜 나라 마음이라고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외우라고 한 거고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라는 의문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딱 하나. 리을이 유음인데요. 유음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물결처럼 썼어요. 이게 정의와 약간 유사해 보이죠? 내 몸에 흐를류라는 음료수 있잖아요. 진짜 흘러가듯이 해보자는 거예요. 유음은 흐르는 소리예요. 원래 정의가. 흐르듯이 해보세요. 르라고 하지 말고 르르 이렇게. 르르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 개그맨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래 막 이런 거 했어요. 고래 이렇게 흐르듯이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유음입니다. 자, 이제 유음이 딱 하나. 내 몸에 흐를류, 리을이 하나예요. 그러면 나머지 3개네. 나라 마음에서 3개. 니은, 미음, 이응까지 왔어요. 자,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길게 온 건데요. 정리하면 울림소리부터 가볼게요. 자음의 울림소리는 4개예요. 모음의 울림소리는 전부 다예요. 근데 아까 우리 모음이 몇 개라고 했죠? 21개. 모음이 21개. 그러니까 굳이 숫자로 말하면 25개예요. 근데 25개라는 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음이 4개라는 것만 알면 돼요. 자, 자음이 이제 진짜 울리듯이 느, 르, 무, 으 이렇게 우리가 울리듯이 소리를 내지만 그냥 줄여 나라마음 이렇게 외운 후 3대 1이죠. 비음은 3개, 유음은 내 몸에 흐를 유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다 됐나요? 이동할게요. 자, 이제 유성음이에요. 유성음은 울림소리라고 제가 한 칸을 밖으로 뺀 거고요. 나머지 15개, 즉 자음 19개 중에 나머지 15개는 무성음이 되겠죠. 자, 이제 정리하면 비음, 유음 합쳐서 보세요. 뭐가 보이죠? 나라마음. 비음, 유음에 뭐가 보여요? 나라마음이 보입니다. 자, 이러면 우리는 다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음 체계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 아직 의문은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서는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심지어는 표에서 제가 모든 걸 지워도 여러분 이제 채워 넣으시면 돼요. 이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 암기의 팁입니다. 모든 것을 지워 놓았을 때 보일 때. 자, 다시 할게요.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그리고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 자, 위치니까 입모양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입술, 혀끝, 거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술. 마지막 한자까지 한 번만 더 합시다.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두음 되죠. 자, 이제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 뭐가 보여야 돼요? 파파, 찰찰. 대신에 이제 찰찰이 중간에 겹쳐 있는 거예요. 파와 찰이 겹쳐야 파찰음이니까요. 파파, 찰찰, 비음, 유. 제일 왼쪽에는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 근데 그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는 어차피 비음, 유음이 울림 소리하는 걸 4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안 울림 소리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최소한의 틀이 되겠고요. 이 최소한의 틀을 놓고서 그렇다면 모양으로 또 들어가 볼 건데요. 그렇다면 칠판 보시면 또 답이 거의 다 이 안에 있어요. 자, 입술 소리라는 글자를 들여다보세요. 입술 소리. 입술 소리 안에 비읍이 있어요. 비읍. 그래서 저는 입술 소리의 힌트를 비읍으로 삼아 삼중체계. 참고로 우리는 삼중체계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라는 건 알죠. 여전히 파열음, 계열은 삼중체계, 마찰음은 그러나 이중체계라고 했었어요. 예사소리, 된소리, 빙빙, 삥삥, 핑핑, 거센소리가 더 센소리다라고도 했었고요. 자, 입술 소리 안에 비읍이 있어요. 됐죠? 비읍의 삼중체계. 자, 그래도 비읍을 잘 봐봤더니 비읍 안에는 뭐가 있어요? 미음이 있죠. 그래서 미음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쌤 미음이 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울림 소리니까 이러면 되겠죠. 나라 마음 이야기를 마지막 2줄에서 이렇게 따로 빼주시면 돼요. 나라 마음의 울림 소리에 미음이 비음이에요. 미음이 비음이라는 거 어떻게 하세요? 비음 안에 미음이 있다고 했죠. 비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미음이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입술 소리 안에 미음이 들어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나라 마음 중 리을을 뺀 3개는 다 비음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자, 이제 입술 소리가 4개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 혀끝 소리. 자, 혀끝 소리도 이 안에 힌트가 있어요. 티읕 잘 봐주세요. 티읕. 티읕이라는 것은 원래 어디서 온 거예요? 디귿에서 온 거죠. 그래서 디귿의 삼중체계. 그리고 티읕을 포함해서 혀끝 소리에 디귿이 있어요. 됐죠? 자, 또 내려갑시다. 디귿 안에 뭐 있죠? 디귿 안에 니은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럼 니은을 약간 합쳤더니 뭐가 돼요? 리을이 되죠. 예, 니은 비슷한 리을. 니은, 리을은 왜 이렇게 적었다고요? 얘는 비음이고 유음은 유일하게 딱 하나. 내 몸에 흐를 류라고 류가 리을이 맨 밑에 오게끔 이렇게 물결처럼 제가 일부러 외우라고 처리해 드렸습니다. 딱 하나 더. 이렇게는 설명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옷, 쌍시옷이 있어서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시옷, 쌍시옷은 혀끝 소리입니다. 그냥 우리 약간의 가벼운 상식으로만 스라는 소리를 낼 때 어때요? 혀끝을 건드리죠. 스, 알겠죠? 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보면 우리가 bedroom과 bathroom이라는 게 있잖아요. bedroom 이렇게 말할 때는 디귿, 바로 D의 느낌이 bedroom 이렇게 되고 bathroom 이렇게 할 때는 얘가 시온 느낌이잖아요. 시온 느낌, 뭐 스 이런 거 하죠. 스, 그렇죠? 그래서 혀끝을 건드리고 나누는 스 이렇게. 사랑해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해 이렇게 혀끝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정리하면 개수로 말할게요. 혀끝 소리 3개, 2개, 그리고 다시 2개. 그래서 합이 7개입니다. 눈 감고 7개를 손으로 세보세요. 혀끝 소리 어떻게 7개라고요? 디귿, 쌍디귿, 티읕, 니은, 리을, 시옷, 쌍시옷 제일 많아. 7개가 제일 많기 때문에 혀끝 소리에서 살짝 부담되지만 어쨌든 디귿에서 시작해 주세요. 됐죠? 자, 거센 입천장 엄청 쉽습니다. 합치면 3개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 그게 지읒, 치읒 안에 답이 있네요. 지읒, 치읒이 이미 이 안에 있네요. 거센 입천장 소리는 3개. 거센 입천장 3개 돼 있죠? 자, 여린 입천장. 물론 여린 입천장에도 지읒, 치읒이 있으니까 이제 헷갈리지 맙시다. 거센 입천장을 제가 말했고요. 여린 입천장에는 이응이 있습니다. 이응. 다시 이응을 왜 일이 내렸다고요? 나라마음. 나라마음 밑에서 꼭 4개는 정리해 주시고 동시에 이제는 외워야 하는 게 또 하나 있긴 하네요. 기억도 생각해보면 여린 입천장을 건드리고 나오는 소리라고 지금부터 외울 건데요. 제가 살짝 작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아까 우리 사람 옆모습 있었잖아요. 기억이 어디서 난다고요? 기억 아니면 그 해봅시다. 우리 그라는 소리를 내보니까 바로 이쯤에서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린 입천장을 건드렸던 거죠. 그래서 기억은 그를 기억하시고, 물론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앞에서 우리가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 1527년에 처음으로 만들었다고는 했었고요. 그래서 여린 입천장은 이 글자에서는 연상할 수 없지만 그 계열의 3개, 기억상 기억, 키읔이 여린 입천장. 그래서 숫자로는 4개입니다. 여린 입천장,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서고요. 4개. 자, 마지막 하나 제일 쉽습니다. 목청 소리가 한자로 후두음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히읗이 딱 하나 있습니다. 히읗 하나, 목청 소리 히읗 하나. 자, 그런데 히읗은 왜 이렇게 내려왔느냐? 얘는 스치는 소리 마찰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 흐, 마찰음은 3개거든요. 다만 지금은 소리 나는 위치를 본 거예요. 목청 소리의 후두음, 후두음의 히읗, 줄여서 후음 뭐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숫자로 합을 더했더니 4, 7, 3, 4, 1 합이 몇 개? 19개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음 19개가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정리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는 다시 이제 외워야 되니까 다 또 빈칸으로 제가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은 이 빈칸 안에서 찾으셨습니까? 숫자만 남겨볼게요. 자, 입술 소리 4개. 어떻게? 비읍, 쌍비읍, 피읍이 파여름 계열에, 비읍 안에 미음이 비음에 들어있어야죠. 혀끝 소리, 디귿, 쌍디귿, 티읕이 막았다 터지는 파여름이거든요. 디귿 안에 니은이 비음에, 니은을 합치면 리을이 유음에, 그리고 딱 하나 시옷, 쌍시옷이 마찰음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위치만 체크해 드릴게요. 요렇게 말이죠. 그리고 혀끝 소리에도 파여름 계열 중에, 그리고 니은, 리을에 시옷, 쌍시옷은 외우라고 했어요. 혀끝 소리, 시옷, 쌍시옷. 거센 입천장 소리는 딱 하나, 지읒 계열. 다만 지읒 계열인데 아직 안 배웠지만 위치는 파, 찰음 계열에 들어가요. 막았다, 터뜨리는 파, 찰음도 지읒, 치읒. 거센 입천장도 지읒, 치읒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읒, 쌍지읒, 치읒이 파, 찰음의 위치에 들어가야 되고요. 여린 입천장은 이응이 나라마음에서 이제 끝났고요. 기역 계열 외우라고 했었죠. 그 여린 입천장을 건드리고 나온다. 자, 마지막 목청 소리는 히읗 하나가 어디 자리에? 마찰음 자리에 들어가야 스스흐가 된다고 했어요. 스스흐 됐죠. 이러면 우리는 소리나는 위치를 다 끝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인데 지금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까처럼 막았다 터뜨리는 소리 기역 계열에, 아니 막았다 터뜨리는 소리 입술 소리의 비읍이니까 비읍 계열에, 혀끝 소리의 디귿 계열에, 여린 입천장의 그 기역 계열이 들어가는 삼중체계. 제가 예사소리만 대표로 썼어요. 자, 이제 파찰음의 정의 막았다 터뜨리면서 동시에 스치는 즈즈츠라고 했어요. 즈즈츠. 자, 마찰음은 시옷, 쌍시옷의 이중체계이면서 흐가 있다고 했죠. 스스흐, 스스흐, 마찰되는 소리, 스치는 소리. 그러나 주의해야 될 건 이걸 삼중체계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개수 이야기 한번 할게요. 파열음은 모두 몇 개라고요? 9개. 파찰음은 모두 몇 개? 3개. 마찰음은 3개지만 삼중체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읗의 이 표를 보면 히읗은 예사소리도 아니에요. 대인 소리도 아니에요. 거센 소리도 아니에요. 히읗은 좀 특별한 거예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독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삼중체계인데 시옷, 쌍시옷 아니에요. 히읗도 아닌 거예요. 됐죠? 자, 마지막 비음의 숫자 기억하시죠? 3개, 유음의 숫자 1개. 그래야 울림소리가 자음에서 4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라마음. 우리가 지난번에는 뭐 사과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는 사라진 훈민정음을 대부분 잘 기억하고 있으시고요. 이 즈음에 오면 나라마음을 잘 기억합니다. 참고로 나라마음이라는 거를 어떤 선생님들은 노란 양말 이렇게도 가르치시더라고요. 뭐 마누라 야, 이 마누라. 옛날의 맞춤법이라면 노란 무우 이렇게 저는 초등학교 때 배웠었어요. 중학교 때 노란 무. 근데 지금 그렇게 외우면 안 돼요. 왜? 무우는 표준어가 아니거든요. 한 글자 무만 표준어니까 제일 좋은 게 나라 마음이에요. 그래야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자음의 배열 순서하고도 겹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 했습니다. 숫자만 계속 남기고 싶어요. 숫자만. 그래도 여러분이 숫자 가지고도 이제 말을 막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응용하듯이 물어볼게요. 다음 중 파열음이면서 혀끝 소리인 것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위치 확인해 주세요. 파열음이면서 혀끝 소리라는 것은 여기를 물었네. 그럼 혀끝 소리가 아까 뭐였어요? 디귿 계열이었잖아요. 디귿, 쌍디귿, 티읕.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파열음이면서 혀끝 소리이면서 예사 소리인 것은 또는 뭐 거센 소리인 것은 이럴 수 있겠죠.
아니면 정말 함정처럼 줘요. 비장애음인 것은 자음이 다 비장애음이잖아요. 알겠죠? 또는 우리가 역시 홀소리인 것은 닷소리인 것은 이렇게 물어. 모든 자음은 뭐라고 했어요? 다서 나오는 닷소리. 모음은 혼자 나오는 홀소리. 그렇죠? 이제 그러면 되겠네요. 자, 또 그럼 정말 퀴즈처럼 물어볼까요? 다음 중 마찰음이면서 목청소리인 것은 그럼 알겠죠? 마찰음은 3개, 스스, 흐, 목청소리 하나, 히읗, 히읗이네, 히읗. 요 자리를 이야기했어요. 자, 비음, 유음 구별하는 것이 한번 잘 나오더라고요. 다음 중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유음이면서, 뭐 사실 유음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리을. 그럼 답이 다 나온 거예요. 비음으로 할게요.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비음이면서, 그럼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 니은, 미음, 이응이 있었지. 이렇게 말이야. 그러면서 입술 소리인 것은 이러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입술 소리인 비읍 계열 안에 미음이 있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했었죠. 그래야만 미음에서의 역시 나라 마음의 4개 위치가 맨 마지막에 형성이 되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최종 정리하면서 표를 여러분에게 다 보여드려도 여러분이 보이는 위치가 이름이 한자어까지도 포함하여서 여러분이 다 채워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문제입니다. 자,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자음 체계가 살짝 복잡한 느낌은 있는데요. 뭐 단언하건대 복잡한 이유는 하나, 안 외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외우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라도 여러분이 복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모만 치라고 했어요. 제가 이 네모만 조금 더 크게 한번 쳐보고 우리 기출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6 곱하기 6표를 10십자에 2줄에 다시 2줄에 그리고 2칸에 이렇게 정사각형 바둑판처럼 만든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채워볼게요. 자, 입술 소리이면서에 연결되는 거니까 입술에 비읍 안에 미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혀끝 소리에 디귿이 있어요. 디귿에 니은이 있어요. 리을이 있어요. 시옷, 쌍시옷이 있어요. 다시 거센 입천장 소리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읒 계열의 삼중체계예요. 여린 입천장 소리에 나라마음의 이응의 기역 계열이 있어요. 마지막 목청 소리의 후두음이니까 히읗이 시옷쌍시옷 히읗 계열에 있어요. 어때요? 지금 우리는 이게 무슨 뭐 퍼즐같이 다 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옆에 하나 빼서 역시 2가지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 해도 되지만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모양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최종 점검이거든요. 혼자 네모 치고 막 혼자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끝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기출문제로 한번 이제 풀어보려고 할 거고요. 어떤 기출문제들이든지 방식은 약간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자음에 해당하는 걸 찾으래요. 자, 예사소리다. 뭐 충분히 우리 생각나는 거 있어요. 기역 계열이 있어요. 디귿 계열이 있어요. 비읍 계열이 있어요. 지읒 계열이 있어요. 그러면 예사소리잖아요. 자,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거 아까 했네. 막았다 음파 터뜨리는 걸 파여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막았다 터지는 파여름은 입술 소리의 비읍 계열. 다시 한번 혀끝 소리의 디귿 계열. 그럼과 동시에 역시 맨 마지막 우리는 이응이 포함되어 있었던 여린 입천장 소리의 기역 계열의 파여름이 되겠습니다. 총 9개였거든요. 자, 이제 반가운 여린 입천장. 그러니까 항상 모든 조건은 위에서는 넓게 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되게 구체적인 조건이 나오더라고요. 자, 여린 입천장 소리 한 번 더 합니다. 방금 이야기했으니까. 이 글자 안에 보이죠? 이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라고 하는 게 여린 입천장을 건드리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벌써 공통적인 게 뭔지 알겠네요. 기역이 있고요. 기역이 있고요. 기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역이 있는 단어를 찾으랍니다. 그럼 아무거나 뭐 얘는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중에 바로 기역이 여기에 하나 유일하게 보이죠. 1, 2, 3, 4에서. 그래서 정답을 1번의 국밥이라고 주게 된 거예요. 나머지의 조건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사 소리이면서 여린 입천장 소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기역도 역시 쌍기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좁혀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응용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번에 사탕의 시옷 한번 할까요? 시옷은 기준 2가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혀끝 소리,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스치는 소리, 마찰음 이렇게 했죠. 물론 뭐 사탕에 티읕도 있었어요. 이응도 있었어요. 국밥에 비읍도 있어요. 이렇게 했지만 그 단어만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 겁니다.
낭만의 미음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낭만의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미음이니까 입술 소리에 미음이 있었잖아요. 또는 미음은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비음, 니은, 미음, 이응 셋 중 하나죠. 해장의 히읗은 어떻습니까?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는 제일 끝에 있는 목구멍 소리. 그래서 후두음이라고 해서 히읗이라고 외웠고요. 또는 히읗은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는 스스흐니까 마찰음이라고 했네요. 자, 이제 문제 의도는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외우면 쉽습니다. 외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자음 체계였어요. 이게 한 가지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예요. 이제 우리는 뭐 울림소리 이야기 다 했죠? 모든 모음, 자음, 나라, 마음 4개, 유음과 비음이 편안하고요. 또 최근에는 살짝 학생들 어려우라고 한자어로 예사 소리를 평평한 음, 평음, 된 소리를 단단한 음, 경음, 거센 소리를 격음, 격렬하다라는 의미의 격음이라고도 해요. 뭐 살짝 어렵게는 유기음이라는 말도 요즘 수능 쪽에서는 나오더라고. 이것만 보아도 학자들이 자꾸 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꼭 필요해서도 아니다. 그냥 우리말로 예사소리, 된 소리는 얼마나 좋아요. 다시 예사소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평음, 된 소리를 경음. 그래서 이제 된 소리 현상을 경음화라고 해요. 경음화. 된 소리 되기. 자, 그리고 거센 소리는 격음 또는 유기음이라는 말로만 가볍게 기억해 주세요. 자, 반면 우리는 아까 숫자들이 나왔으니까 모든 모음 21개. 그래서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 자음은 나라, 마음, 나라, 마음, 나라, 마음, 비음과 유음의 문제가 굉장히 자신 있게 암기가 되었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이자 이 시간의 마지막인데요. 단모음 체계 10개를 외우려고 해요. 모음은 몇 개였다고요? 21개. 단모음은 몇 개? 10개. 우리는 표로 외울 거는 단모음 10개만 외우면 돼요. 자, 참고로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기준이 뭐냐?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기준이 뭐냐? 이런 건 입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입 모양이 고정되어 있으면 단모음이에요. 마치 사진으로 딱 찍어서 정지 이렇게 해볼게요. 아, 어때요? 정지됐죠? 정지죠. 오, 정지. 우, 정지. 이, 정지. 이렇게 딱 멈춰져 있잖아요. 이게 단모음이에요. 자, 반대로 이중모음 어때요? 입 모양이 움직이죠. 뭐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이잖아요. 어떻게? 이야, 제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과도하게 제가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야, 막 움직이죠. 유, 예, 막 이런 거. 의, 우리 사전 배울 때 했던 거 있잖아요.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의 사이에 1, 1, 1, 1, 3x, 3x, 1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단모음, 이중모음 이제 섞여 있는 거고. 우리는 단모음 10개를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기준 중요한데요. 또 기준에 앞서 제가 표를 칠판 보시면 이렇게 또 네모만 쳐볼 건데 저는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이 모음표를 외우기가 살짝 어렵더라고요. 왜? 자음은 바둑판이죠. 6 곱하기 6이죠. 근데 모음은 약간 옆으로 긴 직사각형이에요. 자, 이제 네모 치셨나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운데 줄을 그으세요.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두 줄로 나눴어요. 이러면 이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기준을 하나 만들었어요. 기준. 그런데 이 기준이 3개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3가지 기준표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운데 양분한 다음에 여기를 가운데로 뚫었어요. 가운데로 뚫고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표가 3개의 기준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제가 작게 해볼게요. 작게. 자, 이제 직사각형 4줄로 만든 후 기준을 주고 2개로 나누는데 여기에 가운데에 쳐줘야 돼요. 여기에 2개로 다시 나누어야 돼요. 어때요? 이게 바로 직사각형의 신모음 체계입니다. 그럼 기준이 3개라 하면 여기에 하나, 여기에 둘, 여기에 셋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모음 체계 일단 내용과 상관없이 형태를 잘 그려주세요. 그 다음 이제 3가지를 외워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혀, 입술 이렇게 이제 학생들에게 외우게 합니다. 뭐 나름 이유가 있다면 뭐 공식은 아니지만 왠지 우리는 1 더하기 1은 2 이런 어감이 쉽죠. 그러니까 혀, 입술, 혀 이런 것보다는 혀, 입술 대신 위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혀, 입술 1, 2 이렇게 이제 음절수를 비례해서 제가 좀 늘려간 건데요. 자, 이제 외우기 쉬운 거는 혀의 높낮이, 다른 말로 고저니까 고중저가 높낮이라는 말은 다 알죠.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고중저. 자, 이제 두 번째 혀의 앞뒤에 따라, 앞뒤니까 앞전자, 뒤후자, 전설모음, 후설모음이라고 한 거예요. 무엇에 따라? 혀의 앞뒤에 따라. 참고로 설은 혀설자겠죠? 혀가 앞에 있으면 전설모음, 혀가 뒤에 있으면 후설모음. 혀가 끝났어요. 고중저, 전설, 후설.
자, 마지막 입술 모양에 따라 평순, 원순, 평순, 원순 이렇게 두 번씩 교체해서 나온 거예요. 원순, 평순, 원순, 평순 안 돼요. 평순, 원순, 평순, 원순. 참고로 우리가 원순 모음이라는 말은 앞으로도 자주 쓰게 될 건데요. 원을 그린다 알죠? 둥글 원자예요. 서클이라고 하죠. 둥글 원자. 그럼 입술을 둥글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입술을 둥글게 하면 떠오르는 모음은 두 개밖에 없어요. 우, 오 이렇게 하겠죠. 우 입술이 둥글잖아요. 오 이게 입술이 둥글단 말이죠. 그래서 원순 모음은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우, 오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 오라고 외운 후 역시 우, 오 계열의 작대기를 하나 붙인 거예요. 우, 오 계열이면 되겠죠. 자, 이제 원순 모음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평순이에요. 우, 오 빼면 다 평순이라고 일단은 생각합시다. 자, 이제 기준 세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기준 세 가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또 지웠어요. 기준 세 가지, 혀, 입술이라고 하기로 했죠. 혀의 높낮이에 따라, 혀의 고저에 따라 고, 중, 저. 혀의 앞뒤에 따라 전설, 후설. 입술 모양에 따라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한 번 더, 평순, 원순의 기준이 뭐라고요? 입술순, 입술 모양에 따라. 전설, 후설의 기준이 뭐라고요? 혀의 앞뒤에 따라. 고, 중, 저 모음은 뭐라고요? 혀의 높낮이에 따라. 어때요? 그럼 기준 세 개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자음책에는 이 기준이 두 가지였는데 자음책에는 뭐였어요? 바로 두 가지. 소리 나는 위치, 소리 내는 방법. 좋음 위치, 좋은 방법 이렇게 했어요. 기준에 대한 게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준을 놓고 10개를 지금부터 외우게 되는데요. 자, 10개를 외우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짧게 제가 외우게 해드려야 선생님이잖아요. 알아서 10시간씩 외우세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 1시간에 다 외우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자, 이게 입 모양이 내려오듯이 외우면 돼요. 이걸 첫 번째 우리가 치열하게 외워야 합니다. 혀를 내린다는 게 뭐냐면 턱이 내려오는 거예요. 턱이 내려온다는 건 턱을 딱 잡고 내리듯이 해볼게요. 이, 에, 이, 에. 어때요? 이제 요게 한 100번 되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이, 에. 근데 솔직히 어이에와 아이에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턱을 더 내리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어이에는 턱이 중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혀가 중모음이에요. 아이에는 턱을 더 내린 거예요. 끝까지 내려보세요. 에 이렇게 내린 거예요. 이, 에. 알겠죠? 턱을 내리기 위해 혀가 내려오게 되거든요. 혀의 높낮이에 따라, 턱의 높이에 따라가 아닙니다만 혀의 높낮이에 따라 이에 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이에는 중모음, 아이에는 저모음이라는 거예요. 뒤에도 제가 해드리겠지만 어이의 네와 아이의 네가 있잖아요. 보통 내가 좋아, 내가 좋아, 내가 할래, 내가 할까 이거 하잖아요. 근데 발음이 구별이 안 돼서 어이의 유를 뜻하는 네를 그냥 니라고 많이 하죠. 니가 좋아, 니가 해. 참고로 우리 국어에 니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너가 해, 너가 좋아 이럴 수는 있어요. 아니면 어이의 네로 말하거나. 그래서 어이의 네는 혀가 중모음이라고 했어요. 내가 할래, 내가 할까 뭐 이렇게 말이죠. 이제 아이의 네를 크게 입을 내리세요. 저모음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이의 에입니다. 이의 에. 꼭 두 개 구별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순서는 바로 여기로 외워야 돼요. 그래야만 턱이 내려오는 게 확연히 느껴지거든요. 이에 의어와. 자, 10번도 따라합시다. 자, 같이 할 거예요. 이에 의어와. 이에 의어와. 이에 의어와. 이에 의어와. 자, 의어와의 느낌이 어때요? 턱이 내려오죠. 의어와. 또 턱 잡읍시다. 턱 잡았더니 어때요? 의어아 이렇게 내려오죠. 이에에 의어아. 이에에 의어아. 끝이에요. 이제 이렇게만 외울 수 있으면 여러분 모음표를 거의 다 외우신 거예요. 이에 의어와. 이에 의어와. 됐죠? 역시 의는 고모음, 어는 중모음, 아는 저모음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에 따라? 혀의 높낮이에 따라. 자, 이제 세 번째는 반가운 원순 모음 딱 두 개, 우, 오밖에 없어요. 얘도 턱이 내려오지만 중간에서 끝났네요. 우, 오 이렇게 안 내려오고요. 우, 오 이렇게 내려오죠. 근데 간혹 이제 우리가 눈 감고 외우면 우, 온지 오, 운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우, 오라고 오우라고 턱 내리라고 했어요. 우, 오 내려오잖아요. 오, 우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 오에 우가 고모음, 오가 중모음이 돼요. 저모음은 없어요. 그래서 세 개 다시 합칠게요. 이, 에, 아, 우, 오. 대학에서도 이걸 모음 삼각도, 모음 사각도로 외우는데 비슷해요. 제가 입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입을 벌리라는 거예요. 입을 벌리세요. 입을 내리라는 거겠죠. 벌리라는 것은 이에, 아, 우, 오. 그러면 나머지는 끝입니다. 왜? 위, 외도. 아까 우오에서 온 말이라고 했잖아요. 우오에 작대기 하나만 그은 거예요.
턱을 내린 거예요. 위, 외, 위, 외. 합쳐서 4번까지 정리하면 돼요. 제가 1, 2, 3, 4의 순서로 외우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의 공식은 아니고요. 다만 우오, 위외를 묶어주려고 한 거예요. 원순 모음이니까. 평순 모음을 제가 6개 먼저 한 거예요. 이에, 의어와 우오, 위외. 이에, 의어와 우오, 위외. 모두 지워볼 겁니다. 기준 3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혀혀, 입술, 혀의 높낮이, 고중저. 혀의 앞뒤, 전설, 후설. 입술 모양, 평순, 원순, 평순, 원순. 다시 이제 여러분이 외우고 있다면 어떻게? 이에, 의어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나오면 이건 못 외워요. 왜냐면 중간에 막 아야, 어여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전 배울 순서가 아니거든요. 무조건 이해. 그래서 제가 학생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대화를 이해, 의어와로 해보자. 누군가가 뭐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그럼 우리는 이해, 의어와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친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밥 먹으러 가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오늘 이에 의어하자 우위외 막 이렇게 좀 미친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보다 보면 입에 그냥 무조건 붙어.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이에 의어 막 이렇게 이에 의어 우위외 이렇게 마치 우리말 같지 않으면 이상한 말이잖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한 번만 그렇게 해주세요. 이에 의어와 우위외 이에 의어와 우위외 말이죠. 자, 이러면 99% 다 했습니다. 역시 표로 한번 이동해 보세요. 표로. 역시 기준도 있어요. 그러나 뭔지 모르는데 이에, 의어, 우오, 위, 외. 됐죠? 그럼 이걸 채우기 위해서는 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가 좀 어렵다고 했어요. 역시 자음체계, 모음체계. 남들이 보면 이게 되게 이상한 그림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외우고 있어요. 이 안에 답이 다 있거든. 이 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위치가 딱 2군데라는 거예요. 어이에, 에, 아이에 이거 외우는 거. 그렇죠? 어이에, 아이에.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라고 할 때 어이에, 에. 어이의 개와 아이의 개도 그럼 구별할 수 있어요. 발음할 때. 어이의 개. 예를 들어 꽃게, 게장, 게요리 할 때 어이의 개 그러면 중간쯤만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개 이렇게. 하지만 아이의 개는 입을 크게 벌리세요. 아이의 개 할 때는 우리 집에 개를 키우고 있어. 개가 몇 마리가 있어.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땐 아이의 개가 입이 더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반면 이제 딱 하나. 위외. 제가 99%라고 말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 위외이기 때문에 자, 위외는요. 여러분이 근본적 의문을 가질 만해요. 즉, 원래 단모음은 뭐라고 했죠? 입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딱 2개만 예외적인 게 있어요. 위외는 엄밀하게 말하면 입이 변하거든요. 자, 위 한번 소리 내보세요. 위. 입이 변하잖아요. 근데 이걸 단모음처럼 소리를 내보실까요? 좀 이상하죠.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된대. 입 모양이 안 변해야 되는 거래요. 하지만 우리는 위를 보세요. 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런 말에 해당하는 게 딱 2개 있어요. 위외. 하지만 단모음이라고 이중모음이라고 단모음이라고요. 그래서 다음 중 단모음이 아닌 것은 그러면 이 2개를 자꾸 함정처럼 줘요. 단모음입니다. 그런데 발음은 이중모음처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외도 봐보세요. 이게 발음 기호가 2가지인데요. 자, 외를 놓고 보면 단모음처럼 발음한다면 턱이 고정돼야죠. 입이 움직이면 안 되죠.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외삼촌, 외할아버지, 외숙모 이렇게 외라는 게 딱 고정돼야 돼요. 근데 불편하죠. 말이 불편하지 누가 그렇게 발음해요. 그래서 원칙은 외인데 발음 기호상 허용은 우어의 외로 발음한대. 예를 들어서 우리 획기적이라는 단어에 외 보이죠. 단모음이라고 했어요. 원칙은 외. 획기적인 일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발음 기호로는 우어처럼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는 거예요. 획기적인 일이에요. 획기적인, 알겠죠? 이게 이제 발음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단모음 위외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발음 기호상에서는 얘는 위 하나밖에 없고요. 발음 기호상에서는 외가 원칙, 우어의 외가 허용이라는 거예요. 원칙과 허용이 있어요. 이러면 100% 다 했습니다. 모음 체계입니다. 그중에 단모음 10개를 말합니다. 이중모음은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단모음에서 비롯이 된 것들이기 때문에 단모음이냐 이중모음이냐를 구별하는 문제, 동시에 단모음의 이제 기준을 이제 우리는 외우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뭐라고 했어요? 빈칸일 때. 빈칸일 때 채우는 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같이 가봅시다. 자, 일단은 기준은 혀혀, 입술. 혀의 높낮이, 고중저. 혀의 앞뒤, 전설, 후설.
입술 모양,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10개. 다시 순서, 전화 받을 때 순서, 밥 먹을 때 어디 가자, 밥 먹자. 어떻게 한다고? 예, 으어와, 우오, 위외. 예, 으어와, 우오, 위외. 그럼 아까처럼 제가 문제로 내볼게요. 다음 중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없으나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나 보여야 됩니다. 고모음이면서, 전설모음이면서, 원수모음인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모음이면서, 전설모음이면서, 원순모음인 것은 여기네, 여기. 아까 우리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또 순서는 시작은 이에부터 가면 되죠. 이에에, 으어아, 우오, 위외. 위외인지 외위인지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위는 턱이 고모음. 따라서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모음. 그러다 외는 내려오니까 중모음이라고 했거든요. 됐죠? 위외 꼭 구별해 주세요. 자, 또 한번 해볼게요. 다음 중 후설모음이면서, 중모음이면서, 평순모음인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저는 여기 위치를 말한 거예요. 다시 후설모음이면서, 중모음이면서, 평순모음이 되는 거니까. 역시 이에에, 어 자리를 찾으면 되겠죠. 자, 마지막 하나 아무거나 합니다. 이제는 저모음 쪽에서 한번 합시다. 저모음의 개수 알 수 있어요, 개수? 저모음은 모두 몇 개? 2개. 따라서 이에 에 할 때 아이에 에가 있었고요. 으어 할 때 아가 있었죠. 그러나 우오에는 저모음이 없고요. 위외에도 저모음이 없었습니다. 자, 다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네모예요. 이 네모 2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음책의 모음책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끝입니다. 시작으로 우리는 했을 뿐이지만 표를 이 자리에 외웠다면 진짜 신기하게 잘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서 다 외웁니다. 아니면 한 번만 더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읽기 전에 혼자 백지 준비해 주세요. 네모 2개 쳐주세요. 그리고 개수들 준비해 주세요. 자,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개수 다시 합시다. 고모음이 몇 개? 4개. 중모음이 몇 개? 4개. 저모음이 몇 개? 2개. 됐죠? 다시 또 우리는 전설모음이 몇 개? 전설모음이 몇 개예요? 5개. 후설모음이 5개. 뭘 말하는지 여러분 다 알 것 같아요. 평순모음이 몇 개예요? 6개. 원순모음은 4개. 하지만 4개인데 2개밖에 없는 거라고 했어요. 우오, 위, 외 이렇게 우오 계열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국어의 음운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스스로 뭐 낮춰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렵다거나 뭐 이게 외울 게 많다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표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애쓰셨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음운 변동으로 잠시 후에 들어가겠습니다.